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좋아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2주 만에 못 본 거라고. 저희 네. 저 휴가 가서 못 봤죠. 그죠? 휴가 가서 못 맞아. 보고 지난번에는 방송이 아예 못 나가서. 어쩐지 오늘 뭔가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2주 동안 못 뵀구나. 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같이 하기로 한 건 왜 안 오셨냐고 바쁘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좀 바쁜 여자. 제가 네. 아까 방송 그 이야기하다가 그 김수영 기자 저 들었습니다. 네, 창피해라.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네, 컨베이어 벨트를 컨테이너 벨트라고. 근데 저라도 실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르고 그냥 지나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저희 청취자분들은 똑똑하셔가지고 예리하신가?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네.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벨트 아무튼 수정하겠습니다. 무서워. 컨베이어 저도 벨트. 실수할 것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 네. 네, 김수영 기자 그러면 안 본 사이에 네.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잠을 못 자서 피부에 뭐가 많이 났어요. 아니에요. 잠 좀 재워주세요. 문화부 부장님께 네. 건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네. 김수영 기자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잘 지냈고 휴가도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휴가도 잘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간만에 쉬는 거니까 그냥 휴가보다는 집에서 방콕하면서 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추억을 남기고 온 거에 그죠. 대해서는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휴가는 그런 여름을 즐기라고 있는 네. 것이니까 바다 같은 데 잘 다녀오실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핫뜨거 네.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긴장. 시작.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오늘 핫뜨거는 깜빡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핫뜨거는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덕 감독 작품을 국내 팬들이 많이 기다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메비우스가 이제 3차례 심의 끝에 이제 국내에 개봉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소년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좀 1차나 2차 때 좀 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결국 세 번째 때는 총 2분 30초 분량을 잘라냈고요. 이제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됐지만, 결국 자신이 좀 촬영했던 분량이 잘려진 것들에 대해서 메비우스 심장 같은 장면이 도련해져서 많이 섭섭하다라는 입장을 영등이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아직까지 그 논란 선두에 있다는 게 의외인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뭐 재산이 취임 전부터 원래 많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환수 위기에 놓인 재산이 비자금과 관련 없다고 이제 선을 그음으로써 이제 추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많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근데 또 29만 원 이것도 언론에 의해서 좀 와전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이거 진실을 좀 잘 파헤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울산이 어제 한때 40도에 올라가면서 가마솥 더위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전국적으로 전국이 지역 찜통 더위라고 부를 정도로 더웠는데요. 울산 지역의 남구 고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때 40도를 기록하면서 정말 정말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난계 국악기재 체험장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쓰러졌다가 결국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경남 양산시에서는 텃밭에서 일하던 주민도 폭염에 쓰러진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정말 요즘 너무 폭염이 심한 것 같아요. 김수영 기자는 잘 때 안 더우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도 폭염하고 관련된 그리고 열대야 이런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죠. 기절을 해서 더운 줄 모르고 정말 잤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원래 제가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네. 땀을 흘려도 이 얼굴에만 흘려요. 아, 강아지처럼. 어머. 코에만. 제 강아지라고 지금 귀여움을 어필하시는 그런 건가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운동을 해도 몸에는 땀이 잘 안 나는 편인데 이틀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식은땀이 엄청 나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더워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를. 어쨌든 요즘 열대야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다들 네. 더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노래는요. 미카의 해피엔딩. 이 노래는 원래 마지막 엔딩곡으로 틀고 싶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김세영 기자가 듣고 싶다고 해서 네. 지금 쫄랐어요. 중간곡으로 틀어봤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제가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자리는 주어진 것인가 누가 인간의 자리를 주어준 건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김소영 기자는 그 인간의 주어진 자리, 불평등의 본질을 다룬 영화 설국열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설국열차를 보고 오셨을 텐데 네. 그 설국열차가 어떤 영화인지 우선 스토리랑 그런 네. 역할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워낙 지금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500만을 네. 거의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1000만 돌파하는 네, 건가요? 개봉 지금 9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9일인가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500만 돌파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서 아마 내용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지구의 온난화가 오면서 네. 이제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세상이 정말 춥고 얼음으로 다 꽁꽁 얼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극소수만 이제 생존 열차인 설국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한 가난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꼬리칸으로 가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생존 열차가 절대 멈추지 않고 17년간 이제 지구를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이제 그 17년 동안 일어나는 그 계급 안의 갈등, 불평등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꼬리칸에 있는 가장 빈민층, 거기에 젊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커티스가 이제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위해서 이제 앞칸으로 한 칸 한 칸 나아가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네. 이제 그 절대 멈추지 않는 네. 엔진을 네. 차지하는 자가 이제 계급 해방이든 뭐 아니면 투쟁이든 뭐든 다 이룰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열차 안을 앞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네.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네.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네. 또 정말 대거 헐리우드 스타들을 모집했더라고요. 네, 정말 네. 그 캡틴 아메리카, 네. 크리스 에반스, 뭐 에반스랑 네. 뭐 또 누구 있죠? 저 이 배우 좋아하는데 네. 틸다 스윈튼이요. 네. 틸다 스윈튼이 이제 그 윌포드의 제2인자 네. 총리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또 총리로 악역을 맡아서 연기해서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네, 또 이 작품이 또 송강호 씨랑 네. 그 고화성 씨가 또 부녀지간으로 출연을 맞아요. 한다고요. 네. 아.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뭐 괴물 때나 보여줬던 그 부자간의 모습이 네. 좀 설국 열차에서도 약간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좀 괴물 당시의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송강호 씨가 또 말맛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어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되게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네. 그리고 고화성 씨도 좀 옛날 괴물 때에 비해서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네. 연기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이 설국열차가 정말 개봉한 지 9일밖에 안 됐지만 네. 많은 논란이 있긴 해요. 호불호가 정말 갈린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럼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워낙 영화가 이제 화제작이다 보니까 이제 타 언론사를 통해서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뭐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네.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악한 이제 우리 세상의 시스템 그거의 실체를 들춰내고 싶었다. 네,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의
영화에서 보면은 기차라는 그런 한정된 공간으로 표현이 됐지만 네. 기차가 우리 세상의 축소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이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보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를 강요당하고 네. 평화를 위해서다, 안정, 균형을 위해서다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조악한 시스템을 정말 잘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영 기자는 그럼 영화를 보면서 네.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느낌이 가장 컸는지? 네,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네. 좀 수능적이에요. 네. 네, 좀 김수영 기자가? 네, 제가 은근히 네. 좀 이렇게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대체로 좀 순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영화하다 보면은 그걸 좀 극단적으로 그려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단백질 블록만 먹고 살아야 하고 네. 뭐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좀 영화화되면서 극대화된 게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순응하는 성격이지만 이제 그런 빈민 그런 쪽에 있다면 저도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혁명이라던가 그런 자신의 살 권리를 그냥 네. 이렇게 묵인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살 권리조차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칸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앞에 문을 열면 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살 권리를 위해서라면 저 무서운 과정을 정말 이겨내야 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 자체가 네. 앞칸 한 칸 한 칸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때 저도 똑같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저는 좀 무서웠었거든요. 네. 뭐 젊은이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뭐 부자들이 양복을 재단하는 모습도 있었고 뭐 정원에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긴 했지만 어쨌든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갈 때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네. 내가 살 권리도 찾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설국열차 하면은 굉장히 좀 17년을 눈밭 네. 위에서 달리고 있다라는 그 네.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설국열차 탄생 배경이 원작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네, 네. 원작이 이제 원작이 장 마르크 로셰트의 네. 프랑스 만화가 원작이에요.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2005년도에 홍대한 만화 가게에서 네. 이 작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앞서 이 설국열차 앞서서 뭐 마더라던가 뭐 괴물이라던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왔지만 네. 이제 거의 8년 동안 이 설국열차를 이제 고심해 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각색만 해도 거의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애정이 묻어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김소연 기자가 앞서 칸마다 뭐 정원도 있고 파티도 있고 네. 뭐 양복을 재단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세계를 그 설국열차는 기차라는 걸로 네.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세현 기자는 만약에 그 주인공처럼 그 자본에 나중에 순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응할 수 있는 기회요? 네, 자본의 그 위치의 지배자인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세현 기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네. 저는 좀 순응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순응을 악한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 있다. 지배자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네. 순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생각 없이 솔직히 막 좋은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사리 분별 못하고 와 좋다 이러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였다가 네. 이제 나중에 좀 그런 현실? 네. 꼬리칸의 현실을 알면은 좀 거기서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막, 좋다 이러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컸고, 이제 뭐 계급 간의 갈등이라던가, 우리가 자본주의 그 안에서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영화 자체로만 본다면, 네. 영화 자체로만 본다면, 순응하고 맨 처음에는 살지 않았을까.
거기서는 그 다른 사람의 세계는 몰랐겠죠. 네. 거기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는 뭐 현실을 알게 되면은 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영화 배우? 네, 영화 배우. 캐스팅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근데 정말 거기서 그 앞칸과 뒷칸, 그리고 꼬리칸과 앞칸의 그런 삶이 정말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빈부격차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또 균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인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살인이나 어떻게 무차별한 폭격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에서는 김소영 기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네. 그게 정말 어떻게 명목상 보면은 네. 굉장히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네. 모두를 위해서야. 모두를 위해서니까 나는 애초에 위칸. 네. 애초에 당신들은 꼬리칸. 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제 자리가 주어진 거고 그 제 자리가 주어짐으로써 균형이 맞춰진 거고 우리가 모두 같이 살 수 있어. 네. 라고 이제 지도자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입적으로 말을 해요. 영화도 네. 보면. 근데 분명히 꼬리칸 그게 정말 수능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꼬리칸이 계속 앞칸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부조리가 있고 잘못된 현실이라는 거를 그 하층, 그 빈민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서 이제 커티스가 선택한 것만 봐도 이제 그런 균형이나 뭐 평화를 명목으로 한 것이 네. 모두 잘못됐다는 거를 뭐 커티스나 뭐 송강호 뭐 그런 배우가 맡은 역할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대해서 김소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태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네. 정말 솔직히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저거는 개연성이 좀 안 맞는데 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섬세하게 네. 좀 아기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섬세하다 디테일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요번 이제 감독 인터뷰 같은 뭐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봉 감독이 이제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괴물 같은 작품도 네. 이제 송강호 씨 머리 같은 거나 네. 아니면 그 늘어진 무릎 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이런 것도 디테일적으로. 회색 트레이닝복은 이제 봉 감독이 정말 디테일하게 살린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 설국열차 작품 속에서도 이제 디테일이 묻어난다고 해요. 뭐 어떤 부분인가요? 그 마지막에 지도 계층 중에 이제 되게 무차별하게 살인하는 그런 외국인 한 명이 나와요. 네. 지도자층 그 아래에 있는 신분에 있는 네. 역할인데 그분 양복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 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실밥 같은 게 나온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봉 감독이 말씀한 거에 따르면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신 거죠. 왜냐면 17년간 그게 새로 양복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좀 고쳐 입고 한 그런 17년간의 그런 세월이 양복 속에 묻어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양복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소매 기세에 이렇게 실밥 같은 게 미세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봉 감독이 스크린을 통해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도 신경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양복 재단할 수가 없나? 거기 기차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거기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뭐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이렇게 식품 그런 거는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서 유통이 되는데 옷 같은 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17년의 그런 세월을 양복 속에 묻어내고 싶었다 뭐 이렇게 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왜 하필 17년이라는 세월을 담았을까요? 저도 17년인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요. 17년간 멈추지 않고 열차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봉 감독 말에 따르면 이제 계급 그러니까 가장 머리칸이랑 꼬리칸의 계급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안에 세대 계급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열차에 타지 못하고 이제 기상 변화 때문에 이제
얼어 죽은 사람들이 1세대고 네. 2세대는 이제 지구, 땅을 밟아본 사람들과 열차를 밟아본 계급, 그리고 3계급은 이제 땅을 전혀 밟아보지 못하고 네. 기차에서만 태어난 세대, 그렇게 네. 세대만으로도 구별을 하고 싶어서 17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김소연 기자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네. 김소연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김소연 기자 좀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또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연 기자 조심히 가시고요. 네. 김소연 기자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 박정현의 퍼니스타 듣고서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